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게 따라하는 오토캐드 2018 한글 버전 2차원 강좌를 진행하게 될 강사 박남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첫 번째 차시로서 오토캐드의 소개 및 설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면 구성과 주요 메뉴, 세 번째로는 오토캐드의 화면 표시 및 제어 기능, 네 번째로는 파일 체계와 관리, 그리고 주요 기능키 및 하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영역의 크기와 작업 단위의 설정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2018 2차원 강좌는 총 16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쭉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그 PT를 쭉 스크롤 해보면 총 16차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차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하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토캐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서 캐드 화면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좀 어려울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자주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캐드와 계속 익숙해질 수가 있고, 이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이 컴퓨터 설계 도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명령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프로그램과 친숙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차시는 여러분들이 이 오토캐드와 좀 친숙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볍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오토캐드 소개 및 설치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토캐드에서 오토라는 것은 자동이란 뜻이고, 여러분들은 이 캐드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신데, 캐드라는 단어는 컴퓨터 어디드 디자인 앤 드래프팅 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즉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어디드라는 것은 참모,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설계 시에 컴퓨터가 분석 및 해석,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도면을 작성, 설계 도면의 산출, 도면에 관계된 견적서 작성, 도면 자료 관리에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오토캐드는 현재 엑셀로 유명한 MS 오피스와 3D 그래픽으로 유명한 3D 맥스, 또한 트림블 스케치업, 구글 스케치업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에 이제 트림블 스케치업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사진 편집 도구인 포토샵과 이 외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상호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해서 다양한 업무에 도입이 되고 있고요. 2차원 도면뿐만 아니라 3차원 모델링 그리고 렌더링 기법을 적용해서 보다 현실적인 설계 이미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오토캐드 버전이 2018 버전, 저희가 공부하는 2018 버전인데요. 오토캐드 버전에서 예전의 버전의 그 오토캐드의 명령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오토캐드의 어떻게 보면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 명령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고 PDF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명령어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이런 어떤 설계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설계 도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러한 오토캐드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띄웠고요. 자, 명령 입력창에 www.autodesk.com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ww.autodesk.com이라고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마우스 휠을 돌리셔서 밑으로 스크롤 해보시면은 스튜던트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일 경우는 오토데스크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자, 지금 오토데스크 에듀케이션 커뮤니티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용으로는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라는 알파벳 중에 오토캐드라고 되어 있죠.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게 화면이 바뀌게 되고요. 사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토데스크를 홈페이지에 처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사인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new to autodesk 해가지고 create accou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여기서 뭐 나라와 그 다음에 뭐 education rule, 뭐 스튜던트냐 아니면 교육자냐 등등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셔서 회원 가입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이디는 이메일을 쓰거든요. 자, 제 이메일을 넣고요.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웰컴 백 이렇게 뜨게 되고요. 다운로드 나우 클릭해 주시면 버전을 2018 버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뭐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맞게 32비트나 64비트로 설치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당연히 버전 랭귀지는 한국어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시리얼 넘버와 프로덕트 키는 여러분들이 메모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5.2GB 정도 된다고 얘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인스톨 나우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인스톨이 됩니다. I accept 누르셔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인스톨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스톨 해주시면은 오토캐드가 설치되게 됩니다. 다시 제가 에듀케이션 홈으로 가보게 되면 이 외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get free 소프트웨어 가볼까요? 보면은 여러가지의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데, 보통은 뭐 건축 인테리어 관련돼서는 뭐 레빗이라든지 3D Max 등의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또 설치해 줄 수가 있으세요. 자, 아니면 스튜던트 다운로드 가셔서 그 외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설치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회원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오토캐드 2018 한국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설치가 돼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더블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이 오토캐드 2018 캐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조금 지켜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과 같이 스타트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시작 페이지가 뜨게 되고, 최근 문서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 열기 할 수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여기 있는 그리기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돼 있으세요. 화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 PT로 가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구성과 주요 메뉴를 보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줄은 이제 신속 접근 메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 요것이 이제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센터 해서 정보센터. 그러니까 모르는 명령을 여기다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해당 명령어의 해설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명령어들이 모아져 있죠. 그래서 홈 탭, 인서트 탭, 어노테이트, 뭐 파라메트릭이라고 해서 각각의 홈 탭, 인서트 탭, 탭들이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뭐 드로우, 모디파이 등등의 패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패널들 안에는 각종 캐드의 명령어들이 아이콘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패널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리본 메뉴 구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도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작업 공간, 즉 드로잉 에어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 작업 영역, 도면 작업 공간을 뭐 모델 작업 공간이냐, 레이아웃 작업 공간이냐, 또 작업 공간에 대한 탭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입력창과 그 다음에 상태 막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CAD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위에는 이제 이렇게 신속 접근 도구 막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A라고 적혀 있는 건 응용 프로그램 버튼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기, 저장 등에 관련된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 파일 관리 체계,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령어들이 이제 놓여져 있고요. 인쇄도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CAD 시스템의 어떤 환경을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설정해 줄 수 있는 옵션들을 여러분 조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있는 도구 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쓰여지는 명령어들을 여기다 등록을 시켜서 원클릭만으로도 해당 명령어가 실행되게끔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원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추가가 있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추가됩니다. 다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제거를 눌러주시면 해당 명령어가 여기서 이제 다시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여기 있는 복사 명령어도 등록했다가 빼볼까요?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신속 접근 도구 막대의 추가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명령어가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추가가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하시면 다시 제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제목 표시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드로잉 1.dw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데, 바탕화면 해볼까요? 1, 2, 3 하고 지금 1, 2, 3 돼 있네요. 333 해서 저장 눌러주면은 여기 제목 표시줄에 333.dwg 어디에 지금 저장되어 있다라는 위치까지 해서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키워드 또는 구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명령어를 라인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라인 명령어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제품 설명서라고 되어 있죠.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품에 해당 라인 명령어들을, 라인 명령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탭들이 있는데, 명령어 탭이에요. 각각의 탭들이 있는데 보통 홈 탭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홈 탭을 눌러주시면 홈 탭 안에는 그리기 패널, 수정 패널, 주석 패널 등등의 각각의 명령어 아이콘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패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패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본 메뉴 구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홈 탭 안에는 그리기, 수정, 주석, 도면층 등등의 패널로 구성되어진 리본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삽입을 눌러주셔도 삽입 탭 안에는 각각의 블록 정의, 참조 등의 패널로 구성되어진 리본 메뉴가 우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시작과 그 다음에 현재 작업 영역으로 갈 수 있는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 큰 영역은 우리가 작업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각각의 작업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탭들이 있습니다. 모형 작업 공간, 배치 작업 공간, 이런 식으로 작업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명령어 입력창이라고 그러는데, 명령 입력창은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주셔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셔가지고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여기 위랑 아래쪽으로 도킹을 시킬 수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다 이렇게 다 갖다 대시면 도킹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경계에 갖다 대시면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명령 입력창을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상태 막대 도구들이, 이 상태 막대라는 것은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도면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작업의 효율성을 도와주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어떤 기능 키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작업 화면의 구성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우스 조작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PT에 가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화면 표시 및 제어 기능이라는 어떤 그 내용을 제가 담아놨는데요. 기본적으로 휠 마우스 조작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마우스로 움직여 주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움직이죠. 얘를 이제 우리가 크로스 헤어라고 보통 얘기하고 십자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사각형이 보이시죠? 사각형이라는 것은 어떤 객체를 이제 우리가 조준해서 우리가 클릭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준 어떤 그 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조준 사각형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크기와 조준 사각형은 여기 A를 눌러보시고 옵션 눌러보시면은요. 먼저 화면 표시에 가보시면 십자선 크기라고 되어 있죠. 얘를 높여주시면 적용 확인해 보시면 이게 십자선이 커지고요. 너무 커졌죠. 다시 옵션. 자, 여기 십자선을 어디죠? 화면 표시 탭에서 줄여주시면 되고요. 적용 확인.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A 옵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선택에 가보시면은요, 확인란 크기라고 되어 있죠. 얘를 이렇게 좀 높여주시면, 여기에, 여기 중간에 있는 이게 조준, 이 사각형이 좀 커지죠. 그죠? 이 조준 사각형이, 이 위치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객체가 선택하기가 좀 편합니다. 너무 커도 좀 불편할 수 있고, 너무 작아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당히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시 A 옵션으로 가서, 선택의 확인란 크기를 이렇게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움직여 주시면 이 십자선과 이 조준 이 확인란이라고 보통 얘기했었죠. 아까 지금 옵션에서는 이것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휠 마우스에 휠을 돌려주시면 이게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아직 명령어를 안 배우셨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은 홈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있는 원을 클릭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명령 입력창을 보시면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검정색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릴 거지만 밑에 있는 이 명령 입력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여기 검정색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중심점이 지정이 됐고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원이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메시지를 보시면 반지름 지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3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제가 마우스 휠을 돌려보면 바깥으로 밀어내면 확대가 되고 화면이 확대가 되고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화면이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화면 축소, 확대 축소고요. 마우스 휠을 꽉 눌러주시면 손바닥이 나타나죠.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죠? 다시 한번 휠을 꽉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객체를 이쪽에다가 이동시켜 주시고 이 객체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이동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객체가 화면 중간으로 오면서 화면에 딱 맞춰서 크기가 변경되는 딱 맞춰서 이제 우리가 보기 편하게 화면이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다시 휠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축소 확대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사각형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클릭해 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렉탱 첫 번째 구적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반대편 모서리점을 클릭해 주시면 사각형이 그려지죠. 마우스 휠을 꼭 눌러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화면 조정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휠을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제 화면에 딱 맞게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조정과 관련돼서 컨트롤 0번을 눌러주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0번을 눌러주시면은 위에 있는 메뉴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여기 있는 작업 명령이 확대되죠. 다시 컨트롤 0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다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9번, 컨트롤 숫자 9번을 눌러주시면
명령어 윈도우를 닫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게 돼요. Yes 눌러주시면은 아래에 명령창이 없어져요. 아래에 명령 입력창이 없어지는데 명령 입력을 못하겠죠, 그죠? 이때 다시 컨트롤 9번을 눌러주시면 다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과 관련된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또 마우스 조작에 대한 기법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얘를 좀 접고요. 얘도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능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능키와 주요 핫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파일 체계와 관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 체계와 관리 다른 거 없고요. 여러분들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열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기라는 것은 기존 도면을 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장이라는 것은 현재의 도면을 저장하는 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것은 현재의 도면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얘는 이제 여기 보면 신설 조건 도구막대에 새로 만들기,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있죠, 그죠?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ACAD-ISO.DWT라고 해가지고 선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열게 해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도면 탭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새 작업을 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열기 눌러주시면 기존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저장이라든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보시면, 파일 유형을 오토캐드 2018이냐, 13이냐, 10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버전을 다운시킬 수가 있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오토캐드 2018로 여러분들이 캐드 작업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캐드 파일을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 2015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연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픈한다고 생각한다면 열릴까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위 버전의 캐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을 열 수 있게끔 하려면 반드시 이제 여기서 오토캐드 2010이라든지 이렇게 버전 다운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일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일 저장의 어떤 파일 유형을 이렇게 일일이 변경시켜 줄 필요는 없고요. A 눌러주셔서 옵션에 가보시면은요, 여기 파일이 있으세요. 파일 탭. 파일 탭에서 여기 보면 이제 파일의 저장 경로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열기 및 저장에 가보시면은, 파일 저장에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죠. 얘를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2010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맞춰 놓으시면, 18이 아니라 오토캐드 2010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은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옵션, 열기 및 저장 해서 여기 보면 저는 2004로 맞춰볼까요? 확인. 그리고 A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시면 항상 얘가 이제 오토캐드 2004로 이제 파일 유형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지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요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키 보시면 F1번부터 F12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F9번하고 F1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로써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F9번하고 F10번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녹화 장치가. 그래서 얘를 눌러버리면 녹화 장치가 좀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고, F1번부터 좀 그냥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1번은 말 그대로 도움말 기능이에요. F1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움말 기능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라인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게 되면은 여기 보면 라인 명령 돼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라인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해설을 살펴볼 수가 있으세요. 직접 여기에다가 입력하셔도 여기다가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F2번은 뭐냐면은 여기 명령 입력창을 좀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F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명령 입력창이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F2번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기존에 했던 명령어들을 다시 더 살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3번은 우리가 객체 스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클릭하고 시작점을 찍어서 이렇게 제가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선이라는 명령어를 클릭해서 마우스 갖다 대보면 녹색의 무슨 포인트들이 잡히죠. 이걸 우리가 객체 스냅, 때로는 영어로는 오스냅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면 작업의 정확도를 위해서 객체의 주요 점들, 특정 점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오스냅이에요. 그런데 F3번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객체 스냅 끄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갖다 대시면 이렇게 방금 보셨던 점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ESC를 계속 눌러서 취소시키고요. 다시 제가 선을 갖다 대고 선이라는 명령어를 클릭하고 지금 현재 이제 객체 스냅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갖다 대면은 어때요? 녹색 점들이 안 찾아지죠? 다시 F3번 눌러보면 F3번 눌러보면은 요 부분이 파랗게 바뀌어요. 그죠? 갖다 대면 이렇게 객체 특정 점들이 잡혀요. 이걸 오스냅 점들이 잡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우스로 여기 있는 얘를 클릭하시면 이게 하얗게 바뀌죠? 그럼 다시 안 찾아져요. 다시 얘를 클릭해보면 다시 찾아지죠. F3번 누르셔도 되고, 여기는 상태 막대에서 여기 있는 객체 스냅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온오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F4번은 이제 3차원에서 사용되어지는 3D 객체 스냅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제가 ESC 눌러서 초기화시키고요. F4번 눌러보면 이렇게 3D 오스냅 켜기, 3D 오스냅 끄기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F5번은 이제 등각 평면이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요때는 이제 스냅이라는 명령어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제 S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이라는 명령어는 이제 스냅의 단축키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옵션에 마우스로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고 등각 투영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간격 두기 지정이라고 뜨는데 엔터 해보면 이렇게 뭔가 십자선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F5번을 눌러주면은 얘가 이제 돌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등각 투영도를 그릴 때 선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등각 투영도 F8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직교라는 기능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뭔가 경사진 어떤 등각 투영의 선들을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 만들어주고 방향을 변경시킬 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F5번 기능키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ESC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십자선을 SN 엔터 명령어 굳이 클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키보드에서 SN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 클릭 표준 클릭해 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다시 원래의 십자선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6번은 이제 동쪽 UCS라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 3D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2차원을 지금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요. 3D에서 사용하는 이제 UCS 정렬 기능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7번은 여기 보시면 격자 그리드 보이시죠? F7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보였다 사라졌다 합니다. F7번이 F7번 눌러주시면 여기가 계속 바뀌죠. 그죠? 여기가.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셔도 그리드를 온오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네 기능키들은 여기 상태 막대와 좀 관계가 깊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F8번은 많이 쓰여지는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여기 F5번 할 때 좀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보통 제가 선이라는 명령을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점 지정하라 그러는데, 시작점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여 보면 이제 수평 수직으로만 가죠. 이게 뭐냐면 F8번 직교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럼 F8번 다시 한번 눌러보면, 직교 끄기라고 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고요. 다시 F8번 누르면 직교 크기 켜기라고 뜨죠. 이때부터는 이제 수평 수직으로만 그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죠? 엔터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고요. ESC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직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F9번은 이제 그리드 스냅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리드를 휠을 돌려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한 칸에 이제 5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요
격자 무늬를 이제 그리드라고 보통 얘기해요. 여기는 명령어 선이라는 명령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어때요? 마우스가 딱딱딱 끊겨서 움직이죠. 그죠? 이게 그리드 스냅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F9번 눌러주면 이게 좀 딱딱딱 끊기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F10번은 이제 극좌표 추적이라고 해서 지정한 각도로 해가지고 이제 0도 방향이냐, 45도 방향이냐, 90도 방향이냐, 내가 굳이 이제 각도 값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자동으로 이제 추적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제 극좌표 추적입니다. F11번은 뭐냐면은 이제 객체 스냅 추적이라 그래서 두 점과 관계된 어떤 포인트를 찾아줄 때 쓰는 게 이제 F11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이라는 명령을 클릭해 보고요. F11번 눌러 볼게요. 그럼 이제 현재 객체 스냅 추적 끄게 돼 있죠. 다시 F11번 눌러서 객체 스냅 추적 켜기를 누르고요. 여기를 살짝 마우스로 올려 놓으시고 살짝 떼시면 녹색의 십자가 보이시죠? 클릭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살짝 올려놨다가 살짝 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없어지죠. 다시 살짝 올려놨다가 살짝 떼시면 십자가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살짝 올려놨다가 살짝 떼시면 십자가 보이시죠? 마우스 움직여 주시면 이 두 점 사이에 어떤 교차점을 찾아줘요. 다시 한번 ESC 누르고요. 요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요 점하고 요 점.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선을 클릭하고요. 요쪽에 살짝 올려놓고 십자가 표시하고 요쪽에 살짝 올려놓고 십자가 표시하고 움직여 주시면 어때요? 두 점의 교차점을 찾아주죠. 그러면 라인의 첫 번째 점을 여기다가 클릭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죠? 엔터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12번은 동적 입력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선이라든지 어떤 값을 입력할 때는 여기 명령어 입력창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동적 입력창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 십자선 바로 옆에 마우스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확인란과 조준창, 그 다음에 이 십자선이 움직이는 요 옆에 이제 그 값을 입력하게끔 떠요. 예를 들어서 제가 F12번 눌러볼까요? F12번 누르고 여기는 선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명령 입력창의 첫 번째 지정이라고 뜨지만 십자선 옆에도 첫 번째 지정해가지고 값을 입력하게 돼 있죠. 그죠?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또 길이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길이 값 지금 이렇게 지금 파랗게 보이는데요. 제가 300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럼 각도를 입력해 볼게요. 이때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탭을 누르시면 돼요. 탭 누르시면 각도를 입력할 수가 있죠. 45 하셔서 엔터 눌러주시면 어때요? 300 거리에 45만큼 선을 그린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선이 계속 그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길이 값을 묻죠? 그죠? 요번에는 600. 자, 각도를 입력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죠? 요번에는 다시 뭐 90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600인데 90만큼 올라가는 거죠. 엔터, 키보드에서 엔터 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동적 입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선을 클릭해 볼까요? F12번을 다시 눌러주면은 요게 없어지면서 이제는 무조건 명령어 입력창에서만 그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요때는 시작점을 찍고 다음 점 지정 하나 나오죠. 요때는 아까 전에처럼 하려면 상대 극좌표 방법이란 걸 써야 되는데 요 방법은 또 다음 2차 시 때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게 됩니다. 가볍게 그냥 보십시오. 요때는 상대 극좌표라는 건 Shift 누르고 숫자 2번을 눌러주시면 골뱅이가 표시가 돼요. 숫자 2번. 숫자 패드에서 2번이 아니라 여러분 키보드에 W 위에 보시면 숫자 2번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Shift하고 숫자 2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 명령 입력창에 골뱅이가 입력이 됐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000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키보드의 M자 옆에 보시면 Shift 누르고 삼각형의 갈로 있죠. 꺽쇠 갈로 하시고 뭐 45라고 각도값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1000 각도 45만큼의 라인이 그려지죠. 마무리할 때는 엔터 또는 ESC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다시 한번 보자면 동적 입력을 하시려면 선 클릭해 주시고 시작점 눌러 주시고요. F12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 클릭해 주시고 바로 뜨죠, 그죠? F12번 눌러져 있기 때문에 시작점을 클릭하고요. 거리값 얼마죠? 1000 탭 45 엔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ESC 또는 엔터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다시 F12번을 눌러서 동적 입력 창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구분이 되셨나요? 그죠? 특히나 이 명령 입력 창에서 방금 골뱅이 1000 각도 45 하는 것은 상대 극좌표 방법인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가볍게만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십시오. 자, 이게 기능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핫키가 있습니다. 핫키라는 것은 컨트롤을 사용하는 키들인데요. 제가 여기서 서클 1을 클릭하고 중심점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로 움직여서 지금 보시면 수평 수직으로만 움직이죠. F8번 눌러주시면은 직교 모드가 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클릭. 자, 요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기능 핫키 중에서는 컨트롤 C, 컨트롤 X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는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컨트롤 C는 클립보드에 이 원본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사해 주는 거고, 컨트롤 X는 원본을 삭제하고 복사해 주는 기능이에요. 클립보드에.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한 다음 붙여 넣는 것은 컨트롤 V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그러면 클립, 카피 클립 한 개 찾으면 돼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뜨죠.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붙여 넣기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얘를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X 해볼게요. 어때요? 두 개가 사라졌죠? 컨트롤 V 해주시면 다시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할 수 있고요. 다시 컨트롤 V 해주시면 또 클립보드에 잘라내기로 복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불러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Y하고 컨트롤 Z는 같이 또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선을 이용해서 클릭하고 시작점을 찍고 다음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 하나 만들고요. 엔터. 그 다음에 원을 클릭해서 중심점 찍고 마우스 움직여서 클릭해서 원을 만들고 여기 있는 직사각형 클릭해서요. 시작점을 찍고 대각선으로 클릭해서 사각형 만들었어요. 제가 명령어 몇 개 실행했죠? 3개 실행했죠? 물론 기존에 명령어 실행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요때 이제 실행했던 명령어를 단계별로 취소할 때는 컨트롤 Z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취소가 돼요. 요것도 취소가 되죠, 그죠? 근데 취소됐던 걸 다시 복원하려면 컨트롤 Y 이런 식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는 명령어를 한 단계씩 취소시키는 거고 컨트롤 Y는 다시 취소된 명령어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트롤 J는 마지막 실행했던 명령어를 재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원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중심점 찍고 드래그해서 마우스 움직여서 클릭해서 원을 그렸어요. 그럼 방금 실행했던 명령어가 서클이죠. 현재 명령어 입력창에 보면 비어있죠, 그죠? 근데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다시 서클이 여기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냥 엔터 치셔도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갈로가 있는데, 그죠? 각갈로가 있는데 얘는 ESC 기능이에요. 그냥 명령어를 현재 상태를 취소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ES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R은 이제 뷰포트 전환인데요. 요때는 이제 뷰포트라는 명령어하고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제 명령 입력창에 여기 명령 입력창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vports라고 입력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표준 뷰포트 돼 있죠? 셋 위 눌러서 확인 눌러보면 뷰포트가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요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을 눌러주시면 뷰포트를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뷰포트스 명령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 방금 우리가 뷰포트 명령 입력하셨죠, 그죠? 지금 명령 입력창은 비어있지만 컨트롤 뭐 누르시면 되죠? 컨트롤 J 하시면 다시 뷰포트 명령이 재실행되고, 단일 누르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다시 이제 하나의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뷰포트라는 것은 화면을 쪼개주는 거예요. 다양한 뷰로 쪼개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컨트롤 V는 말씀드렸고, 컨트롤 O는 열기죠. 컨트롤 누르고 O를 눌러주시면 기존 파일을 열게 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컨트롤 S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장이죠. 그죠? 저장할 때 쓰는 건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드로잉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제가 555라고 하고 저장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얘가 이름이 555, 여기도 555로 바뀌었고요. 다시 컨트롤 S 누르면 이제 저장이 계속 되는 겁니다. 덮어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될 것은, 그냥 컨트롤 S 누르면 계속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데, 컨트롤 Shift S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컨트롤 Shift S,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컨트롤 N을 누르시면은요, 템플릿, 그러니까 초기 환경 설정이 적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ACAD ISO.DWT로 되어 있고요. 얘가 그대로 열게 해주시면은 새로운 또 드로잉 3라는 또 새로운 그 도면 작업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세요.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작업 영역의 크기와 작업 단위 설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좀 화면을 좀 키울까요? 우리가 용지 사이즈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건축 인테리어 도면을 할 때는 A3 용지 사이즈로 많이 설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CAD에서는요, 무한대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게 편해요. 괜히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 이게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리미트라는 명령을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왜 불편한지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리미트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MITS 엔터. 보통 이제 왼쪽 아래 구석 지정에서는 0,0 그대로 두고 엔터 치시고요. A3 용지 사이즈일 경우는 420,297이거든요. 지금 적용이 돼 있죠. 근데 A4 용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97,210이거든요. 제가 A4로 바꿔볼게요. 297,210 해가지고 콤마입니다. 엔터 입력했습니다. 근데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제가 여기 있는 직사각형을 클릭하고요.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요. 그러면 여기 XY가 교차된 부분이 0,0이거든요. 거기서 사각형이 시작되죠. 요때 이제 똑같이 A4 사이즈의 사각형을 그리려면 Shift 숫자 2번 눌러서 골뱅이 297,210, 이거는 우리가 상대좌표라고 얘기합니다. 골뱅이 297,210 엔터 치면은 요게 이제 A4 사이즈예요. 휠을 돌리셔서 이렇게 화면을 조정하시고요. 자, 이게 A4 사이즈인데 우리가 아까 리미트도 이 정도의 넓이로 이렇게 조정해 줬는데 보이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각형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 똑같은 사이즈로 그려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선을 클릭하고요. 시작점을 요 중간에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서 바깥에 클릭해 볼게요. 클릭이 되어지죠, 그죠? 그런데 제가 ESC 누르고 리미트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리미트에게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켜기를 클릭해 볼게요. 켜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선을 클릭해서 시작점을 여기 내부에 찍고 한번 그려보면 어때요? 클릭해도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리미트 297-210이라는 그 영역을 제가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리미트를 입력해서 이제 그 리미트 켜기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줬는데, 리미트 영역 밖으로는 그냥 더 이상 이제 그려지지 않고 리미트 안에서만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깥에는 안 그려지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항상 여기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리미트 켜기가 돼 있으면
리미트를 297.110으로 설정하고 리미트 켜기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CAD의 이 무한한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리미트를 켜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C 하고요. 리미트 LIMITS 여기 옵션이 있죠. 끄기 클릭하셔서 다시 선 시작점 클릭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실제적으로 이제 도면 실무에서는 이제 리미트를 설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이 도면에서 쓰여지는 단위는 보통 우리가 ISO 국제 기준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요때는 여러분들이 명령 입력창에 U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치시면은 도면 단위, UN이라는 게 유니트, UNITS라는 단축키입니다. UN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보통 10진을 씁니다. 길이 단위 했을 때, 각도 단위 했을 때도 10진을 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정밀도는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UN 엔터 해서 10진, 그 다음에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갈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차시로서 우리가 크게 5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5가지에 대해서 오토캐드의 소개 및 설치, 화면 구성과 주요 메뉴, 화면 표시 및 제어 기능, 파일 체계와 관리 및 주요 기능 키와 핫키, 작업 영역의 크기와 작업 단위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볍게 여러분들이 캐드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